내 상세 페이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상세 페이지 제작할 생각만 하면 갑자기 말하는 감자가 된다. 이런 분들 일단 도입부 하나만 잘 잡아봅시다. 밑에는 상품 정보만 나열하더라도 일단 도입부는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컨택트입니다. 오늘부터는 유튜브 이름을 디자인 컨택트로 바꿨어요. 원래 쓰던 카피 컨택트는 카피라이팅으로 작업할 때 만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팅으로 마음을 연결하다 이래서 카피 컨택트라고 지었는데요. 이제는 디자인 작업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 이름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서 바꿔봤어요. 오늘은 아주 강력한 도입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재밌게 작업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사실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70%는 도입부에서 빠져나가니까요. 그럼 몇 가지 도입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부, 어그로만 끌면 일단 성공할까요? 이렇게 넣으면 고객이 밑으로 쭉 내려서 상세 페이지를 정독하고 내 제품을 구매하게 될까요? 도입부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제가 F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T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급격하게 관심이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내가 쓸 일이 없다면 굳이 보고 있을 필요가 없죠. 상세 페이지에서 스크롤 몇 번 하다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고객이 돈을 쓰고 싶어서 미쳐있지 않은 이상 나와 상관없는 제품을 구매할 확률은 없게 되죠. 그럼 공감 있는 문구는 뭐냐? 공감성 있는 문구를 지금 가장 잘 사용하는 곳은 와디즈라는 플랫폼인데요. 자, 와디즈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상품들이 엄청 다양한데요. 이걸 한번 눌러가 볼까요? 육아하시는 분이 만든 하루 한 장을 끝내는 워크북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아이와 함께한 시간, 매일이 미션 같아요. 오늘은 뭐 하지?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했는데 정작 아이가 싫어할 땐 너무 당황스럽죠. 라는 스토리로 시작해서 여러 육아하시는 분들의 좀 공감을 일으키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유가 뭘까요? 엄마 눈엔 쉬어도 아이에겐 버거워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스토리를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펀딩 달성률이 높죠? 공감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술 같은 거는 사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소장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거는 사실 타겟팅이 제대로 돼야지 이런 문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문구를 썼을 때 공감할 수 있는 타겟팅을 잘 해야 돼요.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타겟층이 이 문구를 보고 사겠다. 이것까지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지금 진짜 배고픈 거 맞아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먹는 GIF, 식욕을 못 참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준다. 식욕 못 참는 사람, 거의 대부분 식욕 잘 못 참죠? 식욕 잘 참으면은 애삽이 안 찾아봐요. 네. 그래서 식욕 못 참는 가장 큰 원인, 확실하게 도와드려요. 이렇게 공감으로 시작하고 엄청난 달성률이죠. 펀딩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다이어트가 사실 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정말 좋은 쉽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그런 주제인데요. 이것도 보면 앞에 음식 그림들 띄워주고 지금 제가 이걸 새벽 2시에 찍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아무튼 이렇게 피자, 생맥, 디저트, 베이커리, 음식 제한 없이 다 먹고 최대 7kg 감량. 이거는 현실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면서 행복하게 먹으면서 날씬해진 방법이 있는데 언제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며 맛없는 삶은 달걀과 닭가슴살만 먹고 계실 건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디자인적 요소가 있나요? 생각보다 엄청 단순해요. 폰트도 단순하고 되게
거의 강조하는 문구고, 여기는 좀 힘을 뺐지만, 그리고 뭐 이모지, 그리고 GIF. 그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그 상세 페이지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왜 이런 높은 펀딩률을 달성했냐면, 바로 도입부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획을 잘한 기획자들은 이런 식으로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이 상세 페이지를 밑으로 내리는 힘으로 구매 전환율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공감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가장 강력하고 상품을 판매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감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페인 포인트라고 불리는 불만, 불편, 고통, 공포를 사용한 형태입니다. 페인 포인트는 주로 대부분의 사람이 겪었을 만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페인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인가요? 칼부림 사건 때 호신용품이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또는 아파트 화재 사건을 대비하는 가정용 수화기, 가정용 방화담요 등 이런 제품들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팔기 쉽지 않은 제품이죠. 평소에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불안을 자극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불안이라는 게 한 번 보고 지나치더라도 그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페인 포인트를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자극만 하고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이 페인 포인트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그 다음 기획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공감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내 제품은 어떤 불편함,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도입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그 페인 포인트를 내 제품이 어떻게 없애줄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도입부에 들어갈 강력한 공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원래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한 1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 판매를 시작하고 꽤 잘 됐어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어떤 원리로 구매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좀 뭐랄까 판매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구매 대행 수강 동기들 중에 매출 1위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판매를 하는 것보다 판매를 좀 촉진시키는 일을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반자동 방식이라는 걸로 구매 대행을 했는데 상세 페이지를 조금만 바꿔서 올리기만 해도 그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거나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매 대행은 단체 주문이 진짜 꿀이거든요. 그때 근데 CS가 너무 강력한 게 들어와서 현타와 함께 그만뒀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가 되기로 그때 마음을 먹었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가장 잘 사용했던 방식이 도입부에 공감 요소 넣기였어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니까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이 공감이나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을 딱딱 떠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 아래에 저의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경도 하고 문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